전세가 왜 안 없어지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지만 이걸 통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싶지 않지만 저렴한 비용에 전세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주고받은 거래인 거죠, 거래. 제가 이제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세가 스물스물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느낌. 전세가 없어졌어요. 이게 가격이 뭐 올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없어요. 안녕하세요, 버트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전세 보셨어요? 와, 요즘 전세 만기 되는 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만기가 되는 분들한테는 거의 이런 연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집주인들도 그 만기에 맞춰서 이런 고민들 다 하거든요. 가격 올려야 되나? 요즘에 시세 어떻지? 이런 고민들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만기가 되는 분들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 아니, 이번에 대출 규제 나오고 하면서 이게 한 달 만에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매매가 되게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서 전세가 없어졌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가격이 뭐 올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없어요. 자, 요거 제가 자료 가지고 왔는데 헬리시티 한 평형을 가지고 왔거든요, 거래가를. 근데 전세 거래하는 걸 보니까 보통 이 평형에서는 이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몇 건이야?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여덟 건? 아홉, 열, 열한, 10건 정도 약? 9건, 10건 정도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요쯤 돼가지고 전세 계약 건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먹고 좀 그러니까 다른데 매물이 올라온 것들도 보니까 이것도 다른 평형인데 보니까 7월 달치, 6월치, 그 다음에 5월, 4월. 보통 이 평형에서 4, 5개 정도의 매물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7월이 되니까, 근데 지금 2건밖에 안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매물 자체가 확 줄어들었어요. 일단 금액도 올랐어요. 금액도 올라가긴 했는데 4, 5천 정도 갑자기 쭉 올라가긴 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매매를 못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확 줄어드는 게 누구에게 피해를 주느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전셋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셋집이 없으면 보증금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옆 사람이 1,000원에 사겠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연필이 있다라고 하는데 옆 사람이 제가 1,000원에 살게요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거 필요한데 저는 1,200원 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전세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만기가 되면은 집주인분이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실제로 이렇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에 5억 3,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억 정도, 6억 200만 원 정도로 올라가지고 한 6천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출 규제를 한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한 달 만에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큰 영향을 줬고 이거에 대한 피해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죠. 내가 만약 전세 만기다 아니면 내가 중개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매물에 집중을 해야 될지 보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매매 대안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월세 수요 쪽으로 확.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원래 연도별로 전세가 항상 많았어요. 2020년까지는. 근데 이제 월세가 쭉쭉 치고 올라오더니 역전한 다음에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전세 매물들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뭔가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규제가 일어나면은 항상 전세 쪽에서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없어서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진짜로 옮겨갈 것이냐, 이건 이제 뭐 시장에서 두고 봐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 평균 보증금 6억, 그쵸, 이 정도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전세가 왜 안 없어지냐고요? 이거는 분명히 있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지만 이걸 통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싶지 않지만 저렴한 비용에 전세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서로 맞물렸기 때문에 이게 0%로 내려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없어진다거나. 이게 제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주고받은 거래인 거죠, 거래. 꼭 우리한테 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너 전세 해라? 월세 해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협박하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갑자기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집주인이랑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래죠, 거래. 그냥 집주인을 뭘 믿고 6억을 맡기지. 집을 보고 맡기는 거죠. 집을 담보로. 왜냐하면 이 집이 담보 가치가 한 10억 정도 돼요. 근데 내가 6억을 맡겼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 너 안 믿어, 집 내가 경매해가지고 받아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세가 스물스물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느낌. 스물스물 없어져요. 예전에는 올 전세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은 이런 집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한 8억이다. 근데 월세 160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들이 되게 많아.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 자체가 스물스물 없어지는데, 실제로 이걸 올 월세가 채우는 게 아니라 반전세? 보증금이 높은 월세 매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아무튼 약간 이런 식으로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